네, 안녕하십니까. 갯벌 IPCC 방법 없는 개요 승인 경과를 보고하게 된 국립군산대학교의 권봉호입니다. 네, 그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아침에 제가 조용히 이게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영어도 잘 못합니다. 저는 오리지널 콩글리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 국제 협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가 얼마일까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 쭉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일리지를 계산을 다음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는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아직 근데 하프는 안 됩니다. 하프 밀려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또 우리 유 대사님 또 김종성 교수님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셔서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아까 김종성 교수님 6가지 이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냥 여기 우리 킴스트에서 오셨고 코엠도 오셨고 이제 또 해수부 또 GIL에서 오셨지만 또 기상청에서 오셨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박사과정 거의 말년차 때쯤 되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기 아마 어디지 칸쿤인가 아마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10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녀오셔서 보고서 파란 보고서하고 뭐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던지면서 내가 여기 캅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거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학생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부해봐라. 공부해봐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번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번역. 지금이야 챗GPT한테 딱 던지면은 지금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두꺼운 2개의 보고서를 제가 일주일 동안 밤새 가지고 보고 번역을 했던. 그래서 그 어느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블라블라한 보고서인데 그때부터 아리까리 알듯 말듯 물룩하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던 연구가 2016년도에 여기 코엠 아까 코엠 말씀하셨지만 저기 또 우리 같이 연구하셨던 우리 박흥식 박사님께서 미래성장팀 전신인 뭐 무슨 팀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타겟팅을 한 게 그때 뭐였냐면 우리나라 염습지 면적이 얼마일까요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답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통계가 엉성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쯤에서 생각해 보고 해조류가 통과가 됐지만 우리나라 자연 해조류 군락의 면적이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조류 많다고 하는데 해조류 군락의 면적을 혹시 김영윤 박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 당시에 또 우리 해초지도 지금 마찬가지 해초지 잘피림의 면적이 얼마일까요? 할 때도 면적이 없었어요. 면적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5년 동안 저희가 했던 것 플러스 이제 갯벌에 대한 연구를 그때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김종선 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또 여담 하다가 그냥 끝낼게요. 2017년도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갯벌도 블루카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분도 한 게 우리가 이제 논문을 찾아보잖아요. 항상 국외 사례 이렇게 찾아보면 갯벌에 대한 논문이 단 한 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블루카본, 탄소 흡수원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 찾다 긁다 긁어보니까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아마 어디 인도 어디쯤이었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맹그로브가 있고 그 바깥에 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 옆에 그러니까 맹그로브 옆에 있는 갯벌에 탄소가 얼마만큼 쌓여 있더라라는 게 논문이 딱 한 편이 있었거든요. 그 논문으로부터 그래도 외국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례가 거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이제 슬쩍 잘 이렇게 앞으로 좀 주목받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학회를 갔었습니다. 프랑스 학회를 갔는데 영국 학자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조화대 태정물 대륙분 셀프 세디먼트, 서브타달 세디먼트에도 탄소가 많이 저장됐고 여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영감을 받고 2단계 연구에서부터 그럼 이 부분을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앞서 김종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갯벌보다 ES가 그 당시부터 최근에 더 많았어요. 더 많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도 같이 이번에 2단계도 포함됐고 이번에도 같이 포함됐다 말씀드리고 뭐 해저류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바다숲 자연 해조 숲에 대한 보건도뿐만 아니라 양식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도 또 올해부터 우리 외해 해조 해수부에서 킴스 같이 이제 외해 해조 양식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녔다 막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주로 이제 저희 시작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발표 용어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와바리가 이제 연구자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자들을 함께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우리 코엠 마빅에서 했던 이 포럼에도 오셨던 조의 싱인리 교수님 그리고 IPCC 우리 2013년도 보고서에 방문 보고서에 저자했던 게일 시무라 그다음에 엊그제 지난주 오셨어요. 지난주에 캐서린 러브락 교수님도 잠깐 해조류 그 포럼 때문에 오셨는데 분 포함해서 뭐 여러 패트릭 맥고니갈 아무튼 그다음에 패터슨 그다음 뭐 캐닐렁 그래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또 이게 게일 시무라 교수님하고 또 인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연히 이제 이런 거를 탔다가 2017년 1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학회가 있더라고요. 저기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블루카본이라는 주제가 처음 있길래 블루카본을 주제로 하는 학회가 있네라고 해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이제 초록을 냈더니 이분도 신기한 거죠. 저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갯벌 가지고 블루카본 하는 나라 애들이 온다네. 가서 만났더니 자기도 이제 맥길 대학 교수님이신데 펀디만에서 자기도 보니까 갯벌의 미세조류가 탄소 흡수하는 것 같다. 나도 여기에 관심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저희가 초청하겠다고 해서 그때 한국이 한번 서울대 와서 같이 세미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러브라켓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들이 많습니다. 어제 하다 보니 각종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관련된 회의에 그냥 불려갔습니다. 예를 들면 뭐 IPBC는 이제 인터내셔널 파트너십 포 블루카본이라고 호주 정부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2년 전인지 3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G20 하기 전에 인도에서 여러 가지 정부 장관회의 하기 전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전문가 미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제가 이게 약간 그 과기부에서 실수하는 건데 블루 카본 전문가를 파견하라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블루 카본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의제는 블루 이코노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되게도 제가 수석 대표로 갔거든요. 근데 뭐 해상 풍력 그다음에 보호구역 생물 다양성 가서 떠들고 왔습니다. 다 뭐 그냥 아무튼 그룹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같이 협력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초에 람사르 사무국에 우리 정도현 국장님 그때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보셨던 했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김종수 말씀하셨지만 매년 물론 앞부분은 이제 코엠에서 같이 해주셨는데 캅 23이 아니라 17년부터 같이 계속 부대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성 교수님 사진에 빠졌던 부분이 또 그때 캅 26이 어떤 해수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실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26, 27, 28, 29, 30 이번 30까지 실장님이 다 참석을 하고 계신다. 그만큼 이게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연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같이 정부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유현실 대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때가 저희는 솔직히 이렇게 약간 전 촌놈이잖아요. 이렇게 IPCC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의제 IPCC 이제 그 킴스 잘 우리 박근홍 연구원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까 우리 과업이 목적가 의제 발굴입니다. 의제 채택이 아니고요. 근데 발굴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수를 잘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일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발굴이었는데 이때 이게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럴 때 우리 이혜성 의장님 그때 유현철 대사님 또 우리 김승도 교수님 모시고 또 김종성 교수님 이렇게 김승도 교수님 같이 모시고 갔을 때 이때부터 IPC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IUCN하고도 같이 IUCN 항상 이제 한국관에서만 하다가 IUCN 이렇게 홍보관에서 같이 또 세미나를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바쿠까지 그리고 올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정도 힘들었고 벨렘이라는
도시도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또 블루카본 관련된 갯벌 관련된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땀에 쩔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홍보관이 이게 에어컨이 나오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사진을 짬에 쩔어 있던.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기순도 교수님 3주간 계셨지만 저는 페루 갔다가 일주일 한국 왔다가 다시 브라질을 갔었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포럼을 계속 해 왔었는데요. 이때 아까 제가 우리 이현철 대사님 저희 처음 블루카본 사업단에 합류하시게 된 그때 사진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 그때 이제 이 마스크 쓰고 있던 사진인데 이때 로보락 교수님 같이 오시고 그때 송상 차관님 그리고 여러 여기에 우리 윤현숙 실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의 또 IPC 전문가 TFI의 당시 2023년 5월에 기요토 단합의 박사님이 저희 이제 김수도 초청으로 오셔서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IPCC에서 방법론을 인정받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의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케시 이노키가 23년 11월에 이제 두바이에서 소주 네, 아무튼 밥 같이 먹고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학번이 똑같더라고요. 학번 나이는 제가 많은데 학번 똑같아가지고 친구 먹었습니다. 그때 또 그래서 5월에 하고 또 12월에도 한 번 더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방법론이 뭐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놨는데 그러면 이제 운이 저때 보면 이게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IPCC에서 CDR CCUS 방법 아까 이제 AR6 보고서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AR6 보고서에서 CDR CCUS 없이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CDR CCUS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를 했고 60차 회의에서 CDR CCUS 보고서를 만들라고 결정을 합니다. TFI 결정을 하고 그리고 24년 초에 결정을 하고 바로 24년 초에 결정을 하고 아까 이제 여기서 약간 여담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다케시 이노키가 저희 카톡방 있거든요. 카톡방에 요거 회의를 하는데 해양 전문가를 좀 추천을 해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학생 뭐라고 했을까요? 해양 전문가를 추천해보라고 했거든요. 네, 셀프 추천했죠. 그랬죠. 나 우리 단톡방 앞으로 캡처를 해서 올려줘야겠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CV를 좀 보내봐라라고 해서 보내서 이제 제가 여기 전문가 미팅에 뒤에 나오겠죠. 전문가 미팅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 자세히 그리고 10월에 또 이제 전문가 미팅에서 초안을 만들고 이후에 정부에서 추천한 또 기상청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컬 포인트로서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다시 TFI에서 구성을 해서 수급 미팅을 합니다. 이때 김순도 교수님께서 교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군요. 저는 여기 어디쯤 있습니다. 여기 어디쯤 있습니다. 네, 전문가 수급 미팅 가셨고 그리고 중요한 올해 2월에 어디냐? 2월에 우리 항저우에서 우리 또 김현성 과장님 우리 기상청 같이 했는데 이때 결정을 잘 못합니다. 뒤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63차 총회에서 결정이 됐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뭔지 모르고 그냥 해양 전문가를 추천하라 해서 저 추천해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케시 이 의장이 그래서 내가 가게 됐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We have long list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너 찝어준 거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밥도 같이 잘 먹어야 된다. 누구랑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갔더니 저희가 그룹을 이제 3개로 그룹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룹이 CCUS 그룹, 두 번째가 이노게닉 카본, 세 번째 그룹이 오게닉 카본 그룹인데 제가 오게닉 카본 그룹에 한 몇 명 안 됩니다. 한 10명 남짓 여기 온라인 현재 있었던 한 10명 남짓 총 한 70명 정도 왔는데 그중에 10명 남짓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 토양, 농업 다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블루카본은 해양은 저 혼자더라고요. 혼자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지절을 가지고 쭉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앞서 이제 김종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은 조금 약간 올드 그 전의 기준이고 최근에 IPCC 6가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내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그 티어 1이거든요. 티어 1. 그러니까 티어 1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된다 그랬거든요. 된다 무조건 된다. 다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갯벌, 해조류 여기 다른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서브타이틀 요거는 세디먼트 부분이라서 서브타이틀 세디먼트 부분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안을 건 게 이게 문제는 좋은데 여기서 이 레터럴 트랜스퍼 이게 뭐 레터럴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갯벌에도 인정이 되고 저하대 퇴적물에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듣고 근데 처음으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코핑 회의에서 아까 김종선 씨 보여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정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김순도 교수님께서 가셔서 강력하게 이게 여러 가지 6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셔서 이걸 제안을 하신 거 이러한 이유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62차 총회에서 그 갯벌을 포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이게 뭐 우리의 노력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슈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한 그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기반 해법은 수로 이게 특별히 이제 뭐 반대하는 그룹이 없었고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서 이렇게 갯벌 그다음에 해안에 쌉카라는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상대에 들어가 있는 고염습지인데요. 쌉카 해조류 이것들을 포함할 수 있으니 명확히 해라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서 갯벌을 포함한 방법론 보고서에 대해 갱신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승인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해양 알칼리화 이 부분 때문에 한 4일을 넘어서서 그게 총회가 하루가 더 연장이 되고 그 다음 날 저녁 7시에 총회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알칼리화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승인이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국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페루까지 가게 됩니다. 페루까지 가서 페루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마에 가서도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알칼리와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니까 마지막 날 오전까지도 합의가 안 돼서 우리 손 사무관님 오셨지만 우리 방콕도 가야 되는구나. 다음번이 방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년 봄에 방콕을 가야 된다. 비행기표 알아보고 이러고 있을 때 아무튼 그 구세주 같은 그 부의장 그죠? 부의장 IPC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싹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선 다루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알칼리화를 좀 축소해서 사우디가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반대하는 그룹에서 빼내는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러서 최종 요거까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워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챕터는 이 CDR CCU에서 전체 보고서 중에 볼륨 4 4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4권에 챕터 4 챕터 4의 웰랜드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뉴 가이던스, 그러니까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라라고 그리고 이전에 IPC에서 가이드를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라고 해서 앞에 나온 for example 그러면서 갯벌 블라블라블라 해조류 이렇게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 제가 이거 땅 치는 걸 찍으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박수 마치고 여기 이제 사무총장이신데 의장님 사무총장님이 요 5개 항목에 대한 여러 블라블라 써 있지만 항목에서 손 사무관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손 사무관님 하셨던 그 타임라인에 대한 것들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런데 저희 거는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는 일찍 나왔다. 그래서 저희끼리 그 뒤에 사진 중요한 사진이 있는데 뺐습니다. 김순도 교수님께서 저녁을 맛있게 사주셔가지고 한국 식당 가서 아리랑 식당 가서 먹고 왔다. 네. 그래서 이때 의장 요 뒤에 사진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 의장님이 그러시는 거서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이런 사례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그 영상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개요가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발표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개요가 방법론 보고서를 만들자라고 최종 합의가 된 거고 그러면 방법론 보고서에
항목은 들어가겠지만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저자를 후보 추천하라고 기상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이번에 내년 상반기에 저자 선정을 하고 상반기 1분기에 아마 3월 4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첫 번째 저자 미팅으로 하고 블라블라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7년 말까지 만들고 그 총회 승인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일정이 뭐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이제 또 우리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저자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론이 또 우리가 더 유리한 방법으로 더 추가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자 이 부분은 제가 다 얘기하면은 그 뒤에 토론자가 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론만. 네, 그 부분은 넣어주실 거죠? 네, 그러고 협박하려고 네,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GIL에서 같이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좀 느낀 거지만 오늘 또 포럼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성공의 아버지는 많지만 실패는 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업단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해수부, 또 킴스트, 코엠 뭐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해주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GIR 또 우리 기상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마무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